자,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이번 동영상은 그 주식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제작을 하였고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추천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여 가까이가 됐는데 이 구독수가 조금씩 차츰씩 늘어나는 걸 보면 이 제작에 대한 즐거움 이게 상당하네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그 주식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올렸던 종목들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올렸던 다우데이터를 포함해서 총 4개 종목이 올라가 있고 평균 8.8% 올랐고 이거는 그 지난주 금요일 가격 기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로는 12.7%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장세가 급등 장세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우상향하는 장세다 보니까 제가 올렸던 종목들도 상당폭 오른 형상입니다. 저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증감률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번 달이 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플로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관심 종목 100종목 정도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투자 대상 30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요건과 일치하는 종목이 생긴다라 그러면 바로 투자를 결정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과 투자 대상 종목의 차이는 무엇이냐? 관심 종목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재무적인 요건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네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려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30종목을 고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악재가 없이 최근에 떨어진 종목들을 위주로 또 고르게 되죠. 그러면서 특이한 기술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종목이 선정이 되면 이제 최종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정을 하느냐, 순환매나 테마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거래량이 급격히 오른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모든 요건이 맞게 되면 최종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매수를 하게 되면 이미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할 때 설정을 했던 매도 가격이 오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세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설정했던 매도 가격이 오지 않더라도 수익권이라고 하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매도를 할 수 있어야 개인 투자자로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꼭 약간 기계적인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00종목을 선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리하는 내용 중에서 그 매출 대비 순익률을 순위대로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상위 종목군에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 위주로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 등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그 일반적인 주요 매출요인 아주 상세하게 보지는 않고요. 이 당시에는 그냥 매출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어떤 악재 정도는 없어야 하니 이런 재무 요인, 지금 제가 확인했던 안정적인 재무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상 증자나 출자나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요건들과 일치를 하게 되면 최종 100종목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그 종목들을 각각 업종별로 구분을 함으로 이 100종목 그 선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대상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재무적인 안정성 정도는 다 확인을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악재가 없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지 주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시총 대비 수익률을 우선순위로 나열을 하지요. 그 100종목을요. 그리고 그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어떤 리포트도 포함되는 것이고 뉴스도 마찬가지고 종목의 시황이나 업황 그리고 일반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들이 특이하게 어떤 매출 요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출 요인이 어떤 블루오션의 아이템인지 아니면은 레드오션의 아이템인지 그리고 그 매출 요건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아니면 국내에서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위주로 하여 최종 30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 아까 블루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혹시 싶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경쟁 상대가 없는 아이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오션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쟁사가 있는데 그 경쟁사를 다 물리치고 상당한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아이템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30종목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이 30종목에 대한 거래 규모, 이게 얼마 정도를 투자로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종목마다 그 거래 규모가 있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어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3억이나 4억 정도도 한 호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호가를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래 규모별로 좀 구분을 하여야 되죠.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서 이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주간의 간격으로 등락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2달간의 간격으로 등락을 하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역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이 구분한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매수를 얼마에 해야 되겠구나라고 최종 매수 예정 금액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매수를 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던 매수 예정 가격에 도달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거는 도달을 해야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종목이 좀 많은 종목을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이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테마주에 귀속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봉 차트상 이게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바닥권을 유지하고 이제 상승세를 준비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이런 요건들이 제가 생각했던 요건들과 어떻게 부합을 하게 되면 최종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수를 함과 동시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도 예정 금액까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플로우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번 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제가 어떤 사항을 꼭 지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종목 한 분석 내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이 든 종목에 대하여 매도 예정 가격, 매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투자 기간 등의 간략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한 이후 최종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는 갑작스런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한 곳에 올인하여 투자하지 않고 분할하여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 사용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최종 투자를 할 때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내용만 확인을 하고 재무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황을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 제가 선정한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 시황이 코스닥이나 지수들이죠. 코스피의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투자를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포트폴리오를 약간 축소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볼 것을 한 5%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아니면은 기간을 뭐 3개월 봤던 것을 1개월 정도만 줄여서 아니면은 일주일로 줄여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도 매수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것입니다. 오를 때도 못 팔고 내릴 때도 못 팔고 결국에 오를 때는 더욱 오를까봐 못 팔고 내릴 때는 또 다시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에 팔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주가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셔서 일정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팔고 나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종목의 쇠법은 이 종목의 운은 여기까지구나. 다들 하시는 이야기들 있죠.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 여기 제가 간략하게 표를 적어 놓기도 했는데 국내에는 총 2000종목이 있습니다. 그 2000종목 중에 제 관심 대상은 100종목이고 30종목이 또 투자 대상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많은 만큼 꼭 다른 종목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너무 미리 팔았다 아니면 늦게 팔았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내가 생각했던 포트폴리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고 인사를 드릴 때 이번에는 재무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4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PBR, BPS, EPS 4가지가 있고요. 이 옆에 제가 그 플레임을 영문으로 굳이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이거 공부를 할 때 이 플레임을 배우지 않고 했더니 상당히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임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았더니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플레임을 외우고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PER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R은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 10, 주당 순이익의 10배가
그 주가죠. 그래서 PER 20,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면 결국에 주당 순이익의 5배가 주가죠. 그럼 PER이 5. 결국에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R. PBR은 지금 그 주가가 장부상의 회사 가치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가치가 10,000원이면 1배.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 가치의 1배죠, 주가가. 그래서 PBR 1. 그 다음에 주당 순 자산 가치가 20,000원이면 결국에 0.5배. 그럼 PBR이 0.5. 결국에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 가치가 높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나 PBR이나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회사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BPS. BPS는 주식 청산 시 한 주당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청산 금액. 결국에 뭐냐면 주가가 1,000원인데 10,000원인데 당장 현금화를 시키게 되면 6,000원이다. 청산 가치가 6,000원이다. 이럴 때 BPS가 6,000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4,000원이 손해인 셈이죠. 이럴 경우에는. 근데 주가가 10,000원이고 청산 가치가 12,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이 남는 거죠. 이거는 주가가 무조건 높다. 그러니까 BPS가 6,000이다, 600이다, 2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PS는 PER에 약간 귀속된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600원이다. 그러면 EPS 600.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2,000이다. 그러면 EPS 2,000. 이거 역시 높은 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주가랑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 지수입니다.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보면 그 각각 지표마다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식을 적어놨는데 이거대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결코 그 HTS 상에 제가 그 거래할 때 보는 HTS 상의 그 지표와 동일한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질의를 해봤더니 이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산정을 할 때 지금 여기 나왔던 각 식들이 가장 중요한 비율이고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이것만으로만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부수적인 보조 자료들과 함께 산정이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하느냐? 이 지표들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PER이나 PBR은 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PER이나 PBR이 점차 뭐 작년, 올해, 그다음 분기별로 뭐 전분기, 뭐 전반기, 하반기 이게 PBR이나 PBR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BPS나 EPS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주가에 가까워지면서 올라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가를 이미 넘어서 점점 더 차이가 더 많아지면서 오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꼭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 분석이 아니고 저의 주식 지침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답, 주식 투자의 정답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도 아니면 어떤 다른 분석 방식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조언도 함께 구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